최초 공개입니다. 다이어리 커버 시간만 있으면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티크 올립입니다. 오늘은 비싼 재봉기 없이 모든 가정을 손바느질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다이소 1000원짜리 주머니를 이용해서 경제적으로도 저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할 것은 다이어리 바인더를 분리해줘야 합니다. 바인더가 연결이 안 된 구멍 나 있는 다이어리 커버는 안 팔더라고요. 벤치로 바인더 연결되어 있는 조인트를 분리해줍니다. 오늘 영상에서 이게 제일 어려운 작업이에요. 왜냐면 하다가 손은 살짝 다쳤어요. 여러분은 장갑 끼고 조인트를 통과할 수 있게끔 분리해주세요. 바인더에 고정되어 있는 조인트는 압력으로 고정시킨 거라서 마구잡이로 분리하면 분리가 됩니다. 저렴하게 만들어도 진짜로 필요한 몇 가지가 있는데 자세한 건 아래 더보기에 남겨놓을게요. 두 번째 필수는 바인더 조인트입니다. 조인트는 압력으로 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금처럼 나사 형식으로 된 걸 사야 합니다. 압력으로 하는 거는 기계가 있어야 하고 다이어리 하나를 위해서 기계를 사기에는 너무 비쌉니다. 오늘 영상은 완전 초보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쉽고 간단한 영상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인터넷 어디에도 없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계속 강조하는 건 보고 나면 진짜 시간만 들이면 할 수 있어요. 다이어리 사이즈는 A6입니다. 다이소 주머니 사이즈가 소라서 A6에는 최소 4개는 있어야 합니다. 이제 다이어리 커버가 될 수 있게 분리해줍니다. 이때 필요한 건 실뜨개가 필요합니다. 집에 있는 칼, 가위로 하면 아무리 고수라도 힘 조절 잘못하면 원단 빵꾸 나서 원단 못 쓰게 됩니다. 실뜨개 사기 곤란하면 칼로 실뜨개처럼 한 땀씩 뜯어야 합니다. 힘 조절하면서 진짜 조심조심 해야 합니다. 근데 저는 실뜨개 사는 걸 추천합니다. 분리하는 방법은 안감을 봤을 때 3cm 정도 바느질한 자국이 보일 거예요. 이거는 창구멍이라고 뒤집고 난 다음에 미신기로 박음질한 건데 저렴한 건 창구멍에 바느질한 게 보입니다. 그 부분을 먼저 뜯어줍니다. 그러고 나면은 연결되어 있는 바느질 부분들이 느슨해집니다. 실뜨개로 한 땀씩 제거하고 겉감과 안감이 연결된 부분을 찾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럴 땐 겉감과 안감을 양옆으로 당기면 바느질한 부분이 보입니다. 그걸 터트리면 연결된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뜯기 쉬워집니다. 그런 식으로 안감들을 뜯어주면 겉감과 안감의 분리가 쉬워집니다. 겉감들끼리 연결된 것도 마찬가지로 한 땀씩 뜯어주면 됩니다. 영상 속 다이어리 사이즈는 A6입니다. 사이즈가 크면 원단 소모량도 늘어나고 만드는 시간도 늘어나기 때문에 A6로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은 큰 사이즈로 하고 싶으시면 더보기란에 다이소 주머니 다른 사이즈 품번을 적어 놓을 건데 이런 걸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작은 사이즈로 한번 만들어 보시고 난 후에 결정을 하거나 아니면 인터넷에 털 원단을 한 마를 사서 한 마라는 건 90cm예요. 오늘 영상에 나오는 방법을 응용해서 만드는 걸 추천할게요. 처음부터 어렵게 하면은 재밌어도 하기 싫어지잖아요. 봉제되어 있던 원단을 다 뜯으면 이런 모습입니다. 저기에서 살짝 찢어져 있는 부분은 주머니의 끈이 밖으로 나올 수 있게 해준 부분이라서 저 부분을 홈질이라고 바느질하면 누구나 기본으로 아는 방식으로 바느질해 줬습니다. 홈질을 다 하면 매듭을 묶는데 실 끝을 매듭으로 묶어도 되지만 지금 나오는 방식으로 묶어도 됩니다. 근데 매듭을 지으면 끝부분에 매듭이 안 지어질 때가 은근 있어요. 그래서 끝이 태롱 나와 있으면 보기 싫잖아요? 그걸 없애는 방법으로는 노출되지 않는 원단에다가 숨기는 방법입니다. 바느질했던 부분을 매듭 끝까지 다시 왔다 갔다 하면 매듭이 숨겨집니다. 이렇게 깔끔해집니다. 나머지 3개도 바느질 해줍니다. 두 가지 원단을 하나로 만들어주기 위해 시침핀으로 고정해줬습니다. 시침핀도 다이소에 파는데 사기 곤란하다 그러면 남는 바늘로 고정해주면 됩니다. 대신 바느질할 때 손조심. 이번 바느질도 똑같습니다. 홈질로 바느질해주면 됩니다. 홈질로 두 원단을 하나로 이어줬으면 연결된 이음새를 한 부분으로 고정시켜줍니다. 이걸 하면 홈질한 부분이 뜯어지지 않고 완성되고 만졌을 때 불편한 느낌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번 바느질은 세발뜨기라는 바느질 방법입니다. 한 땀을 떠서 실로 지나가는 방법입니다. 지금 하는 부위는 홈질로 하면은 겉면에서 바느질 자국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세발뜨기를 해줬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세발뜨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세발뜨기 대신 홈질을 하셔도 됩니다. 손바느질이 겉면에 노출이 되는 걸 일부러 의도한 것처럼 키치한 느낌을 만들면 되니까요. 세발뜨기를 다 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이중으로 손바느질을 했기 때문에 미싱만큼 튼튼합니다. 바인더를 제거한 다이어리 커버는 스크래치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바인더 조인트 빼는 작업이 어려웠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오늘 만드는 다이어리 커버로 가려줄 거라서 스크래치가 나도 괜찮습니다. 키치한 느낌을 내고 싶어서 이만큼이나 리본을 샀습니다. 사고 보니까 블랙 리본은 100야드이더라고요. 1야드에 90cm인데 넉넉하게 30cm 정도면 되는데 TMI지만 집에서 다이소까지 가려면 운전해서 10분은 가야 되고 주차장이 또 없어요. 운전하면 신경 쓰고 긴장해야 되니까 너무 스트레스예요. 근데 시골에 살아서 운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건 택배로 시킵니다. 언젠간 리본을 쓰겠죠? 키치하게 꾸미기 위해서 리본을 손바느질 해줬습니다. 털원단이라서 본드나 글루건으로 하면 시간이 지나서 떨어집니다. 털원단에서는 손바느질이 고정력이 더 높습니다. 손바느질을 할 때 실이 노출되는 게 싫으면 투명실 이런 것도 팔기는 하는데 근데 투명실은 와이어 비슷한 재질이라서 손바느질을 할 때 조금 불편할 수도 있고 투명실이라도 바느질 자국은 조금은 보일 거예요. 이번 바느질은 오뎅 꼬지 꼽듯이 하면 됩니다. 손바느질을 다 해주면 필요 없는 부위에 리본을 자르는데 원단 가까이에 자르지 말고 조금 띄어서 잘라줍니다. 리본에 와이어가 들어가 있어서 물결의 느낌을 주고 싶은데 가까이에서 자르면 와이어가 쉽게 빠져서 물결의 느낌이 없어져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나중에 겉감길이 바느질할 때 이런 꾸미는 부분들이 바짝 잘라져 있으면 겉으로 빠져나와서 의도하지 않은 끝부분에 노출이 생길 수도 있어요. 장식이 될 리본의 끝부분을 라이터로 태워줍니다. 그러면 끝에 올이 풀리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태우면 태운 티가 나지 않고 깔끔하게 마감이 됩니다. 리본 말고 다른 장식으로는 캡 보석을 달아줍니다. 캡 보석은 옆에 구멍이 있어서 손바느질로 고정을 할 수 있습니다. 캡 보석 손바느질 하는 방법은 규칙이 따로 없지만 단추를 손바느질 할 때랑 비슷합니다. 구멍난 네 군데를 하나하나 스쳐 지나가면서 원단에 고정될 수 있게 바느질 해줍니다. 네 군데 구멍을 다 지나가는 방식을 3번 정도 바느질 해주면 고정이 잘 됩니다. 매듭을 묶는 방법은 끈 묶는 방식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물방울 캡 보석을 하트 모양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하나가 바느질 할 수 있는 4군데 구멍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반쪽짜리 하트로 고정을 해봤습니다. 여러 군데의 캡 보석을 손바느질 해줍니다. 바느질을 하려고 하는데 실이 구멍에 잘 안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실을 자를 때 일자로 댕강 자르지 말고 가위를 살짝 옆으로 해서 사선으로 자르면 실의 단면이 사선이 되어서 바늘구멍에 실 넣기가 편해집니다. 생활 꿀팁입니다. 여러 군데의 장식들을 다 고정해주고 나면 이렇게 키치한 느낌이 납니다. 다이얼이 접었다가 폈을 때 걸리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줍니다. 접었다가 폈을 때 걸리는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불편해질 수 있으니까 미리 위치 조정을 해주세요. 다이어리 사이즈를 옷 전용 수선펜으로 그어줍니다. 손바느질 할 때 저 선은 절대로 넘으면 안 된다고 표시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다이어리 사이즈에서 1cm 정도 띄어서 표시해줬습니다. 이 선은 이 선 밖으로 튀어나가지 말자는 표시입니다. 이 선 밖으로 나가면 필요 없는 부위가 넓어져서 완성됐을 때 끝부분을 만지면 느낌이 좋지 않습니다. 투박한 느낌이 납니다.
떨어져 있던 두 장의 원단을 손바느질로 이어줍니다. 이때 중요한 건 겉면과 겉면끼리 마주보게 한 후 손바느질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겉면과 겉면끼리 마주보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다른 면들끼리 마주보게 하면은 손바느질 한 걸 다시 다 뜯어내고 다시 해야 합니다. 손바느질 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홈질해주면 됩니다. 다이어리 커버가 들어갈 수 있게 한쪽만 바느질하지 않습니다. 바느질이 다 되면 끝단 부분에 필요 없는 부분들을 가위로 정리해줍니다. 앞에 다이어리 완성선에서 1cm 떨어진 부분을 표시한 부분까지만 정리해주면 됩니다. 열려있는 부분을 통해 원단을 뒤집어줍니다. 이렇게 열린 부분을 바느질할 때 공그르기라는 방식으로 하면은 겉에서 봤을 때 바느질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리본들을 고정한다고 바느질 모양이 보이기 때문에 그냥 홈질로 마무리해줬습니다. 원래 있던 바인더를 재사용하기 위해서 조인트를 벤치로 열심히 분리해줬습니다. 분리하는 방법은 말려있는 조인트 끝부분을 일자로 펴주면 통과가 돼서 잘 빠집니다. 바인더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원단에 조인트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손으로 만지다 보면 구멍난 부분이 만져집니다. 그 부분을 송곳으로 뚫어줍니다. 송곳 주변의 털들을 가르마 타줘서 송곳 위치가 잘 보이게 해줍니다. 송곳을 빼면 가르마를 타줬기 때문에 구멍이 잘 보입니다. 그 구멍을 가위로 3땀 정도 적당한 크기로 잘라줍니다. 조인트를 일자 드라이브로 돌려서 고정해줍니다. 일자 드라이브가 없으면 불편해도 손으로 돌아가니까 굳이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이어리 고정하기 위해 필요한 고무줄을 연결해줍니다. 이번에는 안쪽에서만 구멍을 뚫어서 고정해줍니다. 송곳으로 살짝 옆으로 돌려서 뚫어줍니다. 겉면은 뚫리지 않게 힘 조절해주세요. 어때요? 영상 다 보고 나니까 진짜 간단하지 않아요? 나만의 다이어리 커버 만들면 일기 쓸 때마다 기분이 좋지 않을까요? 신년을 기념하며 만들어본 다이어리 커버 완성! 앞으로 신박한 영상 많이 올릴 테니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안녕!